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매니아 천만전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색다른 내용으로 한번 같이 소통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부진은 비중 확대 절호의 기회이다. 우린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항상 삼성전자가 자꾸 상승만 하고 폭등만 하면은 저는 솔직히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우리 개미들이 월급쟁이잖아요. 월급쟁이다 보니까 그 기존에 있는 돈이 많이 없어요. 뭐 기껏 해봐야 뭐 월급 받아가지고 조금씩 모아놓은 돈 아니면 용돈 같은 거 뭐 각자 자기들이 뭐 비자금 갖고 있는 거 그런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데 갑자기 막 폭등하거나 올라가 버리면은 결국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일종의 반대 생각, 역발상으로 이제 부진이 하면은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이때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삼고 하나씩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주에 또 오를까봐 걱정입니다. 너무 올라버리면은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부진할 때나 약간 조정받을 때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왜 삼성에 투자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크게 5가지를 한번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한다고 봅니다. 기존에는 좀 반도체가 약간 좀 시들었고 좀 힘들었어요. 17하고 18년도는 참 좋았죠. 이때는 가장 호황기였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약간 죽을 썼어요. 반도체가 상당히 좀 시들시들했고 디램 값도 너무 싸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21년부터 반도체 부분에 모바일 반도체가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뭐 비대면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의 관련된 IT 기기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특히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IT 기기들이 관련된 반도체들이 계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또한 4년 만에 서버형 반도체 교체 수요가 도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승 사이클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슈퍼 사이클 도래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따른 실적이 개선이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D램 값이 많이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D램이 값이 많이 상승을 한다면은 상당한 그 삼성의 이익을 많이 안아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반도체 관련된 이익이 많이 좀 상승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삼성이 또 주요 부분이죠. 디스플레이 DP 사업 이익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는 LCD인데 LCD에서 이제 출구 전략을 통해서 이제 바뀌어야겠죠. 유익 발광 다이오드 올레드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중심 사업으로 재편을 합니다. 이쪽이 좀 약간 고부가 가치 아니겠습니까? 고부 가치 쪽으로 해서 사업을 창출해가지고 이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본다면은 삼성 세트 산업인 IM과 C 부분의 라이람을 굉장히 확대를 한다 하더라고요. 특히 스마트폰이 상당히 효자 노릇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 2조에서 3조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가전도 1.5, 약 1조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인업 확대를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상승을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아쉽지만은 LG가 지금 스마트폰을 접을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면은 이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다 삼성이 흡수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국내 관련된 수입도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하여튼간 IM 쪽하고 C 쪽 사업도 상당히 개선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주주 환원 확대의 정책 방향성이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28일 날 뚜껑 열어보면 알겠죠. 결국 배당 확대 중심이 정책이 강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재원 마련을 하려면은 결국 주식 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배당 확대가 가장 유리한 옵션으로 판단되겠죠. 그래서 배당금을 좀 더 지난 3년에 비해서 더 많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뭐 한 354원 정도 받잖아요. 분기별로. 대략적으로 앞으로 예상코는 한 400원 정도 하지 않겠는가, 많으면 500원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배당금이 좀 더 확대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별 배당도 이번에 잘하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또한 잉여 현금 흐름이
기반해가지고 주주 환원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고요. 추가로 해가지고 하여튼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돈 많이 번 만큼 더 갚아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삼성이 돈을 많이 벌어놨지 않습니까? 현금이 대략 한 110조 된다고 하니까 그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겠지만 그만큼 주주들한테도 충분하게 환원하겠다고 큰 소리 쳤으니까 그만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볼 때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 투자에 약 11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해서 좋은 건 좋은데 이런 투자를 국내에 하면은 더 좋을 텐데 아쉽게도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과 현실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3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기에서 공장 설립을 논의하고 있답니다. 유력 외신에 근거해가지고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그런 말들이 들리고 있고요. 변동성은 있지만은 올해 착공해서 22년부터 주요 장비는 설치하고요. 23년부터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네요. 조만간 이제 요즘 뭐 공사 한번 하면 금방 빨리 하니까 앞으로 한 2년 채 안 돼가지고 이제 23년부터는 이제 풀가동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미국에다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겠냐면요. 미국에 고객들이 많잖아요.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IT 대기업들을 결국 선점하려면은 고객 확보를 하려면 미국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미국 정부의 지원도 있을 테고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려면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다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쏟아 부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파운드리 선도업체 TSMC에 밀리지 않으려면은 따라잡으려면 열심히 또 투자도 하고 거기다 했죠. 그래서 KPX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TSMC를 잡고 미국 고객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국 투자를 과감하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TSMC는 29년 가동 목표로 해가지고 약 120억 달러를 미국 애리조나주에다 원나노 공정을 신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TSMC도 훌륭한 회사지만은 결국 삼성이 워낙 따라오다 보니까 결국 TSMC도 결국 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워낙 치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워낙 세다 보니까 결국 TSMC도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삼성에 비해서는. 근데 하여튼간 그 많은 자금을 가지고 풀가동해가지고 어차피 반도체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은 TSMC도 바짝 긴장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텔도 전에 이제 언급한 것처럼 외주화를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향후 수주 물량을 기대하는데 지금은 기껏 뭐 메인보드 칩셋이지만은 앞으로는 뭐 GPU도 있고 CPU도 있어요. 근데 인텔에서도 예전에 말한 것처럼 뭐 7나노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더 연구하겠다 하지만은 생각한 만큼 그 7나노 공정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반응이 아주 냉랭했고 차가웠죠.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며칠 전 봤죠. 주가가 폭락하는 걸 한 9% 빠지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텔도 조만간 외주화를 주고 설계 쪽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결국 AMD한테 밀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텔도 외주화 진짜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업체가 너무 강한 AMD가 너무 강하게 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AMD 밀리고 있어요. 주가도 이런 부분에서는 AMD가 정신을 좀 바짝 인텔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AMD에 밀리지 않으면은 IT 기업들은 한순간에 뒤처지면은 그냥 꼬라박는 거거든요. 밑으로요. 현재 오스틴 공장에 10나노급 시스템 반도체 2개 공장을 삼성에서는 운영 중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0나노급 시스템 반도체 2개 공장 운영하지만 거기다 추가로 해가지고 뭐 증설을 하겠죠. 증설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제 뭐 3나노급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삼성이 향후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앞으로 경쟁해야 할 업체들도 있습니다. TSMC랑 경쟁하면은 좀 더 실력도 늘어날 테고 생산량도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선의의 경쟁은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이렇게 선의 경쟁을 통해서 연구 개발도 하고 좀 더 과감하게 자금도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도 더 많이 창출할 수도 있고 하여튼간 우리 삼성 제가 볼 때는 크게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에다 투자하는 이유가 크게 5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부분이 뭐 배당이 더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삼성이 뭐 좀 더 반도체 수익을 많이 나니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나 뭐 이미지 센서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크게 이 5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좋아가지고 삼성에 장기 투자를 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참고치 하는 것이고요. 각자 투자는 각자 생각해서 좋아하는 방향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장투를 하실지 단투를 하실지 아니면 뭐 정 안 되면은 말 그대로 뭐 단타를 하실지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이지만 제 생각은 장기 투자가 가장 좋은 것 같다고 봅니다. 앞으로 삼성 장기 투자 많이 하셔서 좋은 결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천만년자였습니다.